자, 선생님이랑 같이 국민연금, 고용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에 대해서 교과서를 통해서 이제 한번 꼼꼼히 살펴봤죠. 그러면 이번에는 사회복지제도의 유형 중에 두 번째 유형인 공공부조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거예요. 공공이 부조, 도와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공공부조의 목적은 일단 사회보험과는 다르죠. 생활무능력자들에 대해서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무능력자의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부양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고령 단독가구라든지 장애를 겪고 있는데 굉장히 중증이어서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사람들, 이런 생활무능력자를 대상으로 인간으로서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제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공부조는요, 선생님이 말했듯이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 이 사람들이 이미 선별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보험료 부담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선별적 복지의 성격을 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돈을 낼 수가 없죠. 보험료를. 그래서 누가 내주는 거야?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부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서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뽑아야 된단 말이야. 자산소득을 조사를 해야 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냐, 집의 가격은 어느 정도냐, 차량은 가지고 있느냐, 차량의 가격은 어느 정도냐, 막 이런 식으로 되게 꼼꼼하게 자산소득을 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선정 과정에서 부정적 낙인, 저 사람은 되게 가난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부정적 낙인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공공부조의 비용은 누가 대준다고 했어? 국가나 지자체가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부담이 좀 클 수 있겠죠. 본인이 내는 게 없고 국가에서 다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재원이 부족하게 되면 이 수혜자한테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혜자가 제한될 수 있는 우려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비교해서 그 소득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커요. 소득을 다시 나눠주는 효과, 재분배 효과가 굉장히 큰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볼까? 그렇지. 사회보험 같은 경우에서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가 있었어? 혜택을 받는 사람, 수혜자, 또 본인이 돈을 내잖아요. 부담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공공부조는 누구야? 그런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은 돈을 안 내죠. 돈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누가 다 해줘? 국가나 지자체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 과정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그럼 국가나 지자체는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해요? 그래, 일반 국민들이 냈던 세금들 중에서 이러한 복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이러한 공공부조 혜택을 받는 사람들한테 돈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러한 공공부조는 수혜자와 부담자가 불일치하죠. 돈을 내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다 해주니까. 그리고 이러한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서는 때로는 수혜자의 근로의욕을 상실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굳이 나가서 하루에 힘들게 일하느니 난 아예 소득이 없는 상태면 나라, 국가, 지자체에서 이러한 공공부조를 해주기 때문에 차라리 일하지 말고 혜택을 받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근로의욕 상실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공공부조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한 생활무능자들이 생활유지 능력이 없어야, 생활이 어려워야 이러한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이 발생하고 나서 처방을 해주는 것이니까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공부조는 금전 지원이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공부를 했던 우리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특징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바로 금전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랑 뭐랑 대비할 거냐면은 조금 이따 배울 사회 서비스는 이 서비스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듯이 비금전적, 돈을 주는 게 아니거든. 서비스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비물질적 지원을 주로 하니까 공공부조와는 다르구나, 사회보험과도 다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종류로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이 있는데요. 요거 역시 선생님이랑 교과서를 통해서 꼼꼼히 살펴볼 거고요. 출제가 이제 되게 최근에 자주 되는 게 이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이랑 비교해서 이렇게 제시문을 구성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또 오해를 하는 게 여기서는 이런 보험이니까 사회보험인 거는 금방 인지를 하는데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게 사회보험인가? 라고 이제 아이들이 헷갈려 할 수 있어, 학생들이. 근데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를 통해서 살펴봤으니까 국민연금이 사회보험 제도에 속하는 것인지도 잘 이해를 했을 것이고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는 봐봐. 급여,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 의료급여, 주거급여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최근에 생긴 제도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도 꼼꼼히 교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또 노인장기 요양보험과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포인트가 이 고령이라고 하는 단어, 나이가 드신 65세 이상 고령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떤 제도인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비교해주는 영상을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그것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